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8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횡보 중이고 리플, 에이다, 솔라나 마이너스고요. 우리 도지코인 플러스 7% 반등 온 거 제외하고는 알트코인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안 열리는 주말에 움직임 중요하죠.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 체인링크, 유니스왑, 알고랜드 진한 빨간불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이 크고요. 솔라나, 체인링크는 FTX 파산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하는 거고, 다른 여기 빨간색 하락 많이 한 코인들은 다시 반등 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오면 36.5%로 알트코인에 개인 자금 많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번 더 꼬시기 상승 통해서 개미들 추가로 털어버릴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비트코인도 오면서 36% 낮은 상황이지만 비트코인 다시 18,000달러까지만 상승해주면 비트코인 나스닥 따라서 커플링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개인들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FTX 거래소 파산하고 새로운 소식은 FTX 거래소 홈페이지가 해킹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우블럭체인이나 코인 전문가들 FTX 직원이나 자체적으로 해킹을 했다 보고 있고요. FTX 거래소 측은 거래소 어플을 삭제하고 업데이트도 하지 말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개인들 보유한 코인들 못 들고 나가게 제약을 해두고 최대한 거래소 내 자본을 들고 빠져나간다는 전략일 듯 하고요. 한국 투자자는 FTX 거래소 다행히 비중이 크진 않지만 미국, 유럽 코인 투자자들 FTX 통해서 거의 다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코인 거래소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인 시장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래소나 코인 관련 산업 이대로만 놔두면 갈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투자자들 손실은 더욱 커진다고 하는 거죠. 코인 거래소 자산 투명화나 정기적인 SEC의 코인 거래소 감사, 코인 기업들 정보 공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코인 거래소나 코인 기업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FTX 글로벌 3위 거래소도 부실이 큰데 나머지 거래소들도 문제가 작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미국 정부의 규제는 코인 시장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한 거지만 FTX 정도 되는 거래소가 파산날 정도면 미국 집권당이나 민주당이 이전부터 코인 거래소 규제 안 했다는 일부 책임도 존재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심이 현 미국 정부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국회의원들 새로운 법안을 빠르게 상정해서 코인 거래소 규제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FTX 거래소 파산으로 전체적인 코인 투심 약해지고 있는데 맥디 분석 전문가는 거래소 내 코인들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비중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트윗을 했고요. 여기 주황색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겨가는 코인 비중을 나타낸 건데 올해 5월 루나 사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떠나고 있는 코인 비중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이상 거래소 신뢰를 못하겠고 FTX 같은 거래소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 FTX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 장기간에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며 2000년 닷컴 버블 터지듯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투자자 매출은 줄어들고 이자 부담 늘어나면서 보유 코인의 부실화는 더욱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미국 연준이 12월 14일 50bp 금리 인상하고 2월에 25bp, 3월에 25bp 금리 인상 예정입니다. 다행히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대출 이자 갚을 수 있는 여력 있는 코인 회사나 거래소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코인 회사나 거래소의 자금력이 풍부해야 되고 2018년부터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은 업비트나 바이낸스 이런 메인 거래소들은 리스크 관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코인 역시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코인 위주로 추가적인 반등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디 코인 분석가는 이번 FTX 거래소 파산하고 홈페이지 해킹까지 되는 1년의 상황이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 나오고 해킹 나왔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면 2014년 3월 마운트곡스 해킹으로 비트코인 90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3분의 1 하락을 했고요. 다시 반등은 했지만 3개월이 걸렸고 쌍봉 찍고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900달러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만 했어도 20배 가까운 수익인데 2014년 해킹 사건
사건 날 때 시장 충격은 매우 컸고요. 이번 FTX 사태도 2014년처럼 단기에 반등은 오겠지만 반등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이전에 못 판 코인들 다시 매도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2014년하고 반드시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FTX 사태로 미국, 유럽, 서방권 코인 투심이 매우 악화는 되었지만 2014년하고 가장 큰 차이는 당시에는 마운트 곡수가 글로벌 점유율 90% 높고 전체적인 투자자 비중도 2022년하고 비교해서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고요. 당시에는 마운트 곡수가 가장 큰 거래소였고 이번에는 FTX 파산되었지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선물 투자 가능한 거래소 많기 때문에 코인 시장 2014년처럼 움직이진 않을 듯 하고요. 무엇보다 내년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재반등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작년 6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인한 하락에서는 2달 정도 횡보하다가 반등을 제대로 했고요. 그리고 단기에 코인이 반등 온다고 해도 투자자들 나스닥하고 코인 최근에 디커플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경투가 최근 영상에서 FTX 사태로 비트코인 폭락오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비트코인 폭락오고 나서 미국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되었을 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래들 매매 현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 하락 이후 고래들의 추가적인 매도는 없었고요. 작년 5월에도 비트코인 폭락했지만 4월, 5월 여기 고점에서 고래들이 매도를 다 했고 마지막에 나온 중국발 코인 폭락에는 고래들 저점에서 매도는 없었습니다. 작년 6월처럼 더 비워드 반등 올 때 단기 고점에서 세력들이 아직까지 못 판 코인을 여기에서 추가 매도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더 하락하고 저점이 나오고 본격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스닥 5월 비트코인 폭락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승에 대한 단계에 큰 관련성은 없었던 구간이었고요. 7월 마지막으로 고래들 매도 많았던 것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에서 코인 락업 해제가 되고 매도량이 단기에 늘어났습니다. 고래들 기본적인 움직임이 하락해서 저점 횡보할 때는 매도량이 크지는 않고요. 작년 8월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반등을 오니까 여기 구간처럼 매도하는 지점이 나오는 거죠. 이번 FTX 파산으로 비트코인 어디까지 하락할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저점에서는 고래 매도 적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 차트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고래들은 저점에서 절대 팔지 않고 반등에서만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FTX 파산 나오고 바이낸스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을 보면 4빌리언 규모에서 2.8빌리언으로 10억 달러 이상 되는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예상치 못한 시장 움직임에 다수 자본이 청산되었거나 거래소 리스크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고요. 이번처럼 미결제 약정 볼륨 하락 나왔던 데가 작년 9월 유럽 테이퍼링 중국 헝다 파산설로 인해서 2번 연속 롱 포지션 청산 컸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40% 아래로 알트코인 투자 많았고 중국 코인 채굴발 악재 해소로 인해서 상승 기대감이 매우 컸던 구간이고요. 비트코인 6월부터 2만 달러 부근 계속 횡보는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12월까지만 미국이 50bp 금리 인상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면 이제는 반등 한번 나오진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코인 선물 마진 투자 청산 비중만 봐도 숏포지션 청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단기에 21,000달러 상승을 했다가 1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수가 롱 포지션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낮은 상황에서 롱 포지션 청산도 많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비트코인은 숏 포지션 청산이 나올 때 이렇게 빨간색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많고 롱 포지션 청산 이렇게 길게 한번 나오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단기에 하락은 했지만 다시 반등 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롱 포지션 잡는 투자자들 많을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차트로 보았을 때도 단기에 하락은 했지만 재상승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기 검은색 하락 이후 상승 추세선 나오고 있고요. 상승 추세선 안 무너지게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18,000달러 상승해도 11월 이번 한 달 동안은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 이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량 빠르게 털어내려고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가격에서는 매도를 안 한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알트코인 움직임 보면 세럼, 앱토스, 솔라나, FTX 거래소 사태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거고 폴리곤 체인링크, 에이브, 알고랜드는 하락 이후 반등 다시 컸기 때문에 세력들이 반등 오면 고점에서 숏 포지션 가지고 현물도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상승은 한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선 맞고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횡보한다고 해도 단기에 여기 있는 코인들 반등 오기는 쉽지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저점 나오면 알트코인도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세럼이나 앱토스, 솔라나, FTX하고 관련된 코인들은 배제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